자, 재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재단은 그냥 사각형 동글뱅이니까 큰 뭐 디테일이 있는 재단은 아니니까 그거는 생략하고요. 뭐 시전 몇 센치 주라 이런 거는 나중에 사진이나 그래픽으로 표시하고, 시폰 원단, 인견 원단, 또 뭐 올피치, 이렇게 미끌미끌한 원단을 재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재단 다이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없으신 분들은 주로 식탁 같은 데 놓고 하시기도 하고 바닥에다 깔아놓고 하시기도 하죠. 그럴 때 밑판을 미끄러지지 않는 원단을 대십니다. 뭐 린넨이나 데님이나 뭐 이렇게 미끄러움이 덜 하면서 가위에 걸리지 않는 원단들, 그런 원단들을 준비해서 깔아주십니다. 인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세탁을 하면 수축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인견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해주시면 좋은데, 시폰은 세탁을 해도 줄어들지 않죠. 그래 굳이 물을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약간 표면이 거친 원단을 쫙 한 개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시폰을 정렬을 하십니다. 미끄러우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두 장을 겹쳐서 정렬을 하신 후에 중간중간에 미끄러지지 않는 밑판 깔아놓은 원단과 함께 핀을 꽂아 두십니다. 중간중간에 꽂아 주십시오. 여러 군데. 가위가 지나갈 때 핀이 탁 이렇게 가위를 먹지 않을 부분 정도 된다 하시는 부분에다가 핀을 꽂아 두시고, 그 다음 패턴을 놓으십니다. 이 패턴은 아까 이제 먼저 설명해 드렸던 수평 스커트를 하기 위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다 자르지 않고 이렇게 사각형 모양 그대로 해서 양쪽 끝만 날려놓는다 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 부분에 작은 조각 먼저 하려고 핀 꽂아 놨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재단하면 된다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제 나중에 큰 거 할 때는 요또 반대편을 접어서 하면 된다. 그리고 요쪽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도나스 모양 해놨습니다. 도나스 모양, 열린 도나스는 두 장 뽑기 위해서 이렇게 접쳐서 해놨고, 나중에 이렇게 펼치셔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도너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은 했다. 그런데 재단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손이 쉽게 가죠. 쉽게 가는데 어떤 부분은 거꾸로 막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몸이 자유롭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원단을 들었다 놨다 하죠. 그렇게 하시면 시폰은 흐트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밑에 깔아놓았던 두꺼운 원단, 미끄러지지 않는 원단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시폰 원단과 밑바탕이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위치를 최대한 원단이 흘러내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죠. 그 다음 이렇게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폰 원단은 최대한 적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자, 키포인트는 재단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원단을 깔아놓고 시폰과 함께 고정해놓고 재단을 한다. 요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 시폰은 의외로 가위질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가위를 날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위를 그때그때 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 쓰다 남은 호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접으셔서 연마를 해주십니다. 일종의 가위 날을 좀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깎아주시면 가위 날이 그냥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날카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접 주고 자르시면 되는데, 시폰이니까 원단을 놓으실 때는 바르게 놓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접은 1cm 하시면 됩니다. 시폰은 올이 잘 풀리니까 속전속결로 하시겠습니다. 잘 되죠. 큰 문제 없이
쭉쭉 갑니다. 그리고 좌우 보시고 시접 1cm. 큰 거 재단, 작은 거 재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핀 꽂아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핀 꽂아주시면, 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손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판을 돌려서 하시기 자세가 나오는 자세로 바꿔 주셔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그 다음 너티 표시해 놓은 거, 부직포니까 보통은 이제 저는 종이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부직포니까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너티들 표시해 주시고, 자, 이 패턴은 원단을 안에서 재단했을 때 패턴입니다. 패턴도 그리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겉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로 저는 겉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겉이 아닌 안을 기준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이 패턴은 안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은 안쪽에서 재단하십니다. 자, 이러면 이제 작은 조각이 되었죠. 이렇게 거꾸로 놓으시면 이제 큰 조각을 재단하겠습니다. 작은 조각. 너티 표시도 됐고, 요거는 한쪽은 삼각이고 한쪽은 수평이니까 상하 표시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큰 조각, 이렇게 놓으시면 재단하기에 무리 없이 되겠죠. 여기서도 너티 표시 해줬고, 옆선 자르고, 여기도 이제 멀어서 못 가니까 판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리고 원단을 최대한 적게 움직이면서 재단은 수월하게 되죠. 자, 이제 벌써 치마의 제일 큰 조각들이 무난하게 재단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허리선, 나중에 여기에다가 궤도주름을 잡을 건데, 궤도주름도 앞뒤판 모두 골고루 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셔서 8조각으로 넛지를 내어주십니다. 중심 한번 쳐주고 넛지 내주시고, 이걸 다시 또 한번 접어서 허리 넛지를 내어주시면 나중에 고무단 연결할 때 주름 잡아도 골고루 분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넛지점 내어주십니다. 자, 이러면 제일 큰 조각 되었고, 밑에 원단을 살살 당기니까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모아지죠. 그래서 밑단을 잘 해놓는 게, 밑판을 잘 깔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다리미 판을 안에 스펀지를 넣어서 양면으로 커버를 해주고, 양쪽에 무게를 주기 위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 책상 위에 놓을 때
식탁 위에 놓을 때 좌우로 옆으로 떨어져서 좀 이제 다리 부분을 가려주기도 하고 얘한테 무게를 좀 줘서 가라앉게도 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한쪽은 이제 지퍼를 달아줘서 안에 내용물을 스펀지를 꺼내서 세탁도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린넨으로 껍질을 해놨기 때문에 고열에도 잘 견디고 광목 이런 거 하면 색깔이 처음에는 예쁜데 쓰다 보면 너무 이제 때가 많이 타서 자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때에 강한 거 오염에 강한 색으로 해서 커버를 만들어 놨습니다. 스펀지는 그 G마켓이나 알리 이런 데 보면 해외 배송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데서 사시면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요즘 해외 배송도 잘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두 개는 열린 동글뱅이 모양을 다 갖추지 않은 도넛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도가 잘 안 나온다 하면 판을 돌리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시접 표시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자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자르다 보면 시접이 오차가 1mm 정도밖에 안 납니다. 어떨 때는 9mm로 재단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11mm로 재단될 때가 있지만 크게 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접자 1cm짜리 사가지고 막 그려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꾸 잘라보기를 연습해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 원단이나 한마를 바닥에 깔아 놓으시고요. 눈대중으로 1cm 간격으로 자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2cm 간격으로도 잘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치수로 잘라내기를 자꾸 해보시면 나중엔 그냥 잘라도 원하는 시접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시접을 기억을 못해서 이걸 1cm 잘라야 되나 2cm를 잘라야 되나 이런 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지 시접 폭은 거의 다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잘라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거 2장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마감선 있는 거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마감선 있는 부분에는 넛띠를 이렇게 내어서 여기가 마감선이다 표시해 놓겠습니다. 여기 내어 놨습니다. 항상 자기만 알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하십시오. 자, 이러면 2장이 완성됐죠. 한 장만 이렇게 다 둥글게 자르겠습니다.